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하나시스템이 상장을 합니다.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상장한 지누스, 미디어젠, ITM 반도체, 라파스까지 시초가가 거의 뻥튀기가 없이 공모가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일단 공모가에 출발을 하였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의 분위기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좀 경쟁률이 높은 종목이면은 자연스럽게 시초가가 뻥튀기 되어서 시작을 할 텐데 요즘은 심한 뻥튀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장했던 티라유텍을 보시면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적은 점을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2배 만들어 놓고선 도망갔습니다. 주가를 이렇게 2배 형성시켜 놓고 2배도 모자라서 그 2배에서 플러스 거의 30% 된 가격까지 올려놓고선 그대로 먹고 도망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모가 2배까지 상장 가능한 제도로 개인들만 고점에 기관들의 물량 바지가 되고 있으며 유통 물량이 적고 기관 하격이 높아지면 아주 높은 확률로 시초가가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되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당연히 이 물량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상장을 시키면 기관들은 절대 공모가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험매수를 걸더라도 시초가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최대한 뻥튀기 시키면서 상장을 시키지 절대 싼 가격에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신규주의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티라유텍에 이어서 SJ그룹이라는 종목도 비슷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관들의 작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SJ그룹이 18일날 상장을 하는데 이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화격에 대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티라유텍처럼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그리고 18일날 SJ그룹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이 종목도 이 티라유텍처럼 비슷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모주주만 유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있다고 치고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이 120만 주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물량 중에 대부분은 기관의 물량입니다. 기관의 물량이 120만 주 중 100만 주가 유통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관의 물량이 화격을 만약 50% 넣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관이 화격을 50% 넣는다는 것은 이 종목을 진짜 가치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화격을 넣음으로써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뻥튀기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물량이 50만 주가 화격이 걸려 있고 50만 주가 화격이 풀려 있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 근데 이 유통 가능한 물량에서 시초가가 이렇게 2배 뻥튀기 된다면 나머지 50% 물량을 그냥 정리만 해도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냥 며칠 돈을 예치시켰을 뿐인데 그게 2배에 팔린다. 2배도 아니고 2배 이상 거의 3배 가격에 팔린다. 이 티라유텍이 공모가가 12,050원이었는데 뭐 거의 3배 가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화격은 많이 걸어놓고 유통 물량은 적고 근데 첫날에 기관들이 이렇게 특히나 이 사모펀드 쪽에서 SJ그룹도 첫날에 수급이 이거랑 비슷할 겁니다. 투신하고 금융투자랑 사모펀드,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엄청나게 팔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화격을 진짜 이 종목이 가치 있고 좋고 장기 투자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시초가를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 신규 상장이 시초가가 2배 뻥튀기 되지 않고 그냥 10%만 뻥튀기 되는 구조였으면은 기관들은 화격을 절대 넣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물량이라도 2배 가까운 가격에 팔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반 물량은 화격이 풀릴 때 그냥 팔고선 도망가면 됩니다. 어차피 그 화격이 기관들은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인데 화격을 넣고선 나중에 주가가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공모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배 뻥튀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티라유텍도 보시면 기관들의 나머지 물량들, 뭐 화격 잡혀있는 물량들을 보시면 이 주가가 공모가까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반토막은 났어도 워낙 시초가 이 첫날에 너무 뻥튀기를 시켜서 신나게 팔고 나가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화격이 풀리고 매도를 해도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아 보이려고 확약을 최대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를 보고 투자할 때 확약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이 기관들의 목적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확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입니다. 희망 공모가가 12,250원에서 14,000원. 경쟁률이 작게 나왔습니다. 이 기관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개인의 경쟁률도 낮게 나왔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약 1억 1천만 주. 유통 가능한 물량은 괜찮은 편입니다. 공모주주만 유통이 가능하고 요즘에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 구주주를 달고선 상장을 시킵니다. 라파스도 그렇고 이것도 약간 있고 구주주의 물량이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롯데리츠는 구주주가 없죠. 구주주 물량을 달고 상장하면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주주 물량이 없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구주주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뻥튀기가 된다면 구주주가 아니라 기관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뻔한 말이지만 공모가 근처에서 상장을 해야 됩니다. 이 확정 공모가가 12,250원이기 때문에 이 공모가에서만 상장을 한다면 아니면은 이 공모가보다 아래에서 상장을 한다면 그때는 매수로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시초가가 조금이라도 뻥튀기 된다면 기관들의 매도 강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고 만약에 이 공모가 이하로 상장을 한다면은 나갈 기관들은 빨리 나가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대기업 종목도 주가가 떨어지다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롯데리츠도 처음에 잠깐 변동성을 주다가 기관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주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 시스템은 롯데리츠와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롯데리츠는 리츠이고 하나 시스템은 그냥 일반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롯데리츠처럼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2,000원에 상장해도 만원을 깰 수 있는 것이고 상장 이후에 수급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업도 1조 규모의 이 하나 시스템도 당연히 수급이 중요합니다. 공모가가 이 이하에서 상장을 한다면 저도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초가가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형성이 되냐, 그리고 위로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선 그냥 시초가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리스크를 감수해야겠죠. 시가총액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처럼 첫날부터 VI가 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막 상승 VI가 순식간에 걸리는 등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매물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ITM 반도체가 실적 발표로 인해서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도 ITM 반도체처럼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줘야지 첫날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공모가가 이 이하의 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공모가가 이 이상으로 시작을 한다면 단 500원이라도 뻥튀기가 된다면 일단 구경만 하다가 기관의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수급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처럼 단기간에 30%씩 오르고 이거는 시가총액이 낮고 단기 세력으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줄 수 있었던 것이지 이 시가총액이 1조 넘는 것은 수급이 받쳐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첫날부터 외국인 기관이 전부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가 엄청나게 강하다면 그 뒤로 주가가 시세를 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너무 좋고 이 이하에서 상장한다면 한호가만 올라도 수익이기 때문에 한 11,500원 정도에서 상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장을 하면은 이 호가창이 보일 텐데 상장 딱 9시에 시작하고 나서 호가창을 봤을 때 호가창에 매물이 일단 얼마나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매물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있다면은 첫날에 진짜 기관들의 수급이 대놓고 쓸어 담지 않는 이상 정말 올라가기 힘들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이 한호가만 올라도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2,250원이죠. 이 가격에 상장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한호가만 올라도 수익이기 때문에 이 한호가당 매물이 상당히 무거울 것입니다. 적당히 무거워야지 거래량에 비해서 좀 너무 심각하게 많다면은 매매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시초가. 시초가가 제가 원하는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상장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이 가격에 상장해주면은 오를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 가격 이상으로 상장한다면 기관들의 매도 강도가 더 세지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이 정도로 상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상장을 했다면 단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붙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좀 많이 흐르면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은 단기간에 깨지지 않을 것 같고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모가에서 상장을 한다면 하락 VI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공모가가 아니고 시초가가 이 가격 이하에서 상장하고 시작하자마자 매물대를 봐야 됩니다. 위로 매물대가 얼마나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또 아래로 매물대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바로 시작하자마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과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몇 분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지켜봅니다. 어차피 장 시작하면은 이 거래대금 상위에 바로 하나 시스템이 올라갈 것입니다. 거래대금 이 코스피 상위에 하나 시스템이 바로 잡힐 것이고 이 투자자의 보시면 이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확인을 해보시면 기관들의 수급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이 다 겹치긴 하겠지만 시작하자마자 뭐 사모펀드에서 마이너스가 뜰 것이고 투신이나 금융투자 쪽에서도 마이너스로 출발을 할 것이고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거나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 아니면 좀 나중에 생각해서 뭐 장중에 첫날에 안 사도 됩니다. 굳이 첫날에 안 사도 되고 장 마감하고 수급이 안정적일 때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ITM 반도체처럼 차라리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다시 고점을 뚫을 때 들어가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환화 시스템도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낮다면 시초가에도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너무 이름만 믿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초가에 들어가서 이것도 뭐 기관의 매도가 정말 강하면은 하락 VI가 아니더라도 뭐 마이너스 7%, 9%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이 S&D도 첫날에 뭐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첫날에 마이너스 9%까지 확 떨어졌고 이 ITM 반도체도 첫날에 마이너스 9%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6천억 규모인데도 이런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웬만하면은 신규주라면은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모양일 때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확실할 겁니다. 첫날에는 차트와 호가창이랑 그리고 수급을 보고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좋게 뜨면서 차트도 좀 한금선 위로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좀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거운 종목도 하루 만에 플러스 1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 시작한 다음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